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개인과 로컬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경기 부양책에 진전이 있습니다. 공화당이 연방 실업수당을 일주일에 $200에서 $400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양보한 것으로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우편투표 기금을 $250억에서 10억 줄인다는 양보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에서 계속 떠돌면서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애틀란틱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사위로 불리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주축이 돼서 7명의 초당적인 주지사들이 바이러스 테스트를 공동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약회사와 좋은 협상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빨리 테스트를 받아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레드 스테이트인 미주리주에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확장안이 통과됐습니다. 미시시피 주지사는 그동안 꺼려왔던 주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결국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팍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바이러스는 지금 사라지고 있으며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학교는 개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의 예비선거 결과 캔사스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공화당 보수 정치인이 졌습니다. 미주리주와 미시건주에서는 버니 샌더스 후보와 가까운 민주당 진보 후보들이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과 수잔 라이스 전 유엔 대사로 좁혀진 듯 보입니다. 두 사람은 흑인 여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베이루트 폭발 등의 불안정한 요소가 확대되면서 금값은 온스당 $2,000를 넘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문가는 $3,00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중국 앱 틱톡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할 가능성이 생기자 틱톡의 경쟁자인 인스타그램 소유주 페이스북이 틱톡과 비슷한 앱을 내놨습니다. 틱톡은 표절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물론 백악관이 중간에 있고요. 함께 어제 저녁에 요즘은 직접 만나지 않고 이렇게 어떤 온라인상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공화당이 일주일에 $200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던 실업수당을 $400까지는 올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던 시나리오예요. 민주당이 $600를 12월 말까지 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400를 12월 말이 아니라 조금 당겨서 12월 15일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양보를 한 거죠. 공화당 측으로서는.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런데 경기부양안에 이 실업수당, 연방 실업수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4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짐작은 하고 계셔도 특별히 틀릴 것 같진 않고요. 왜냐하면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여러 공화당, 민주당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해서 내놓은 예상한 그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점심에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먹고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요. 밤에 두드러기를 가라앉히는 엘러지 약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 약을 먹고 잤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만 부작용이 목으로 나오네요. 제가 항상 목이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400달러 정도. 그런데 이것도 완전한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또 다른 것에서 양보를 하고 또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라고 하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실업수당 수당을 600달러까지도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400달러는 안정선으로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 정부와 로컬 정부에 해당되는 돈이 공화당에서는 1조 달러, 민주당에서는 3조 달러로 잡고 있으니까요. 그런 돈이 지금 뭐 10억, 100억, 1000억, 1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대체적으로 합의를 한 것 같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차일드 케어 부분입니다. 차일드 케어라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급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학교 개학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500억 달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지금 150억 달러밖에 안 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딱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큰 틀에서 보는 1조 달러, 3조 달러 그 규모와 대강 계산을 하면은 맞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말까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우편투표를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것보다는 적지만 이제 공화당의 실업수당에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는 지금 양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제가 그 수치가 헤드라인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서 약간 멈칫을 했는데 또 확인을 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부양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지금 케이블 뉴스에서도 보면은 주지사가 공화당인 곳도 있고 주지사가 민주당인 곳도 있는데 주지사들끼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떠한 당을 떠나서 합의를 하기도 한다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는데 그보다는 저는 조금 더 확실해 보이는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나리오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여기저기서 나왔던 뉴스들을 종합을 해서 이대로 가지 않을까 이대로 가지 않는다면 애틀란틱의 보도 기사가 틀린 것이고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취재를 했었던 라스트 네임은 기억나지 않고 세라라는 그런 애틀란틱의 기자가 총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1650만 명, 다른 케이블 뉴스나 존스 홉킨스에서는 1800만 명 정도까지 감염됐다고 보는데 1800명에서 1650만 명, 이 정도가 6개 컨티넨트에서 전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너무 전염이 빠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이 같은 시나리오에 동의를 한다는 게 애틀란틱의 보도입니다. 물론 어떤 시점이 가면은 없어질 수도 있으나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으나 적어도 몇 년은 쉽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백신이 나와서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려면 백신 접종을 맞아서 그것도 그 백신이 굉장히 효력이 좋아서 예방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미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면역성이 생겼던가 본인이 알던 모르던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금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약한 상태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랜 동안 인간과 함께 살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몇 년 안에는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면역성을 키우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백신도요. 지금 백신이 한 10개가 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백신 예방 접종을 맞아서 인간이
그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연두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백신들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스몰박스 천연두가 완전히 그 백신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기까지는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15년이 걸렸습니다. 15년이 걸려서 스몰박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그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르스 계열이잖아요. 우리가 또 2000년대에 2004년도 초에 사스를 경험을 했는데 그때도 사르스도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사라지기까지 2년 정도는 걸렸거든요. 그런데 사스와 같은 가족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전염력이 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애틀란틱이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의 질병 전염병 학자요. 그런 사람 스티븐 몰스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하버드 대학교의 전문가들, 하버드 대학교의 또 전문 팀들의 말을 쭉 인용을 해서 조사를 해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백신이 나와도 그 백신 자체가 몇 개월만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1년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몇 개월 뒤에 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올해는 괜찮았는데 내년에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진다던가 이런 형태로 그것도 here and there, now and there 이렇게 그 지구촌을 이번에는 이 나라, 저 나라, 지금, 나중에 이런 형태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플루샷을 독감 예방 접종을 받는 것처럼 매년 다른 형태의 어떠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예방 접종을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간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게 또 동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동물 쪽에서 인간으로 와서 인간이 인간에게 전염시켰는데 지금은 인간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롱스에 있는 그 동물원에서 타이거가 감염됐다던가 아니면 네덜란드의 농장에서 밍크가 감염됐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밍크를 돌보던 인간이 또 밍크에 의해서 감염이 됐는데 나중에는 인간에게서는 다 사라졌는데 그게 이제 또 인간에게서 사람에게로 온다. 지금 인간이 애완동물에게 옮겨서 애완동물이 강아지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동물에서 인간으로 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기를 바꿔가면서 계속 우리가 한동안은 살아야 될지 모른다. 다만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겪어왔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약해진 상태로 그게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도 약해지잖아요. 어린이들이 감염되니까 사망률은 줄어드는데 그게 바이러스가 원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이기고 있는 게 바로 그거다. 바이러스라는 주체의 목적은 많이 퍼뜨리는 거잖아요. 한 사람에게 딱 옮겨서 그 사람이 빨리 숨져버리면 제2의 제3의 확진자. 그래서 이제 추적이 중요한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어린이들에게 감염되는 것은 어린이들 아프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 모르는 상태에 많은 사람에게 퍼지는 이런 상태로도 갈 수도 있고 해서 백신이 나와서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하는 게 지금 잡지 애틀란틱이 심층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여러 가지를 저도 전혀 전염병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방송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방송하는 사람의 특권으로 하루에 거의 모든 시간을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충분히 보고 가려낼 만한 시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 잡지 애틀란틱의 시나리오가 가장 현재로서는 근접한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7개 주 주지사가 코비드-19을 막으려면은 테스트를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해서 함께 이렇게 서로 함께 모아서 일을 하면 물건을 사면 싸지죠. 제약회사에 많이 만들어라 하는 것, 우리가 싸게 많이 사줄게 하는 것을 미리 이 정도 확보되니까 이 정도 생산해줘 하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도해 나간 사람이 메릴랜드주의 레리 호건 주지사고요. 유미 호건 퍼스트 레이디의 남편이기도 한요. 해서 물론 이 사람은 공화당 주지사지만 한국에서도 한 50만 개 테스트 키트를 가져갔고 메릴랜드, 루이지아나 보세요.
굉장히 레드 스테이트죠. 매사추세츠 다시 블루 스테이트입니다. 미시건 블루, 오하이오 레드, 버지니아 요즘에 왔다 갔다, 노스캐롤라이나 레드 스테이트 하니까 당연히 주지사는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는데 이렇게 힘을 합쳐서 살아야지 되잖아요. 주지사도 주민들 많이 걸리지 않고 사망자 안 나오게 15분 내지 20분 정도만 되면 테스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 하는 거고, 지금은 주정부 차원에서 화합을 했지만 앞으로는 뭐 로컬, 카운티 정부와도 다 오라, 우리 이렇게 싸게 사서 테스트 많이 하겠다는 사람은 다 오라 하는 형태로 가는 건데, 레리 호건 주지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암 치료를 받았고 그것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경험을 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를 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를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사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생 앞에서는 당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공화당 정치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공화당 정치인이라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화합을 하고, 그리고 마초맨이 아니라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고 정치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레리 호건 주지사는 그 점에서 지금 주목을 해봐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레리 호건 주지사와는 달리 그동안 뭐 부분적으로 뭐 경우에 따라서 마스크 쓰기를 해도 된다고 했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건국 관계자가 강조를 해도 마스크 착용 전체적인 주 전체 의무화는 안 돼라고 얘기를 했었던 또 다른 공화당의 주지사인 테드 리비스 주지사가 미시시피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지금부터 2주일 동안 뭐 그로서리 스토어 갈 때나 아니면 집 밖에 나오면 마스크를 전부 써야지 된다, 의무화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시건주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미시건주가 카운티가 참 많네요. 캘리포니아주보다도 몇십 군데가 많네요. 82개 카운티 가운데서 37개 카운티에서만 마스크 쓰는 것을 장려했는데 이것을 주 전체적으로 의무화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국민에게, 주민에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또 그 공화당의 어떠한 그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너무 많이 감염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 미시시피의 그 토마스 답스라는 그 보건국장, 보건부에서 최고로 높은 그런 사람이 마스크 써야지 된다고 하고 안 쓰면 최종적으로 감옥에 가야 된다고 하고 했었을 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이제 예비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미주리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것이라서 승리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주리주도 레드 스테이트예요. 그런데 레드 스테이트에서 어제 주민 발의안에 붙였더니 그 메디케이드를 확장하는, 메디케이드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보험이잖아요. 이 보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치료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안이 레드 스테이트인데도 53% 찬성, 반대 47%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그 6번째 레드 스테이트 가운데서 이 메디케이드를 확장하는 주가 됐고요. 메디케이드 확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오클라호마였습니다. 오클라호마도 굉장히 지금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결국은 원래의 그 주의 그 성격도 있고, 뭐 주지사 공화당입니다. 마이크 팔슨 주지사 공화당인데 원래의 색깔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인들의 최종 기착지 그리고 최고 목표 쳐다보는 곳은 유권자입니다. 그냥 주민이 아니라 표를 줄 수 있는, 나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시시피주에서도 이 메디케이드 이 안이 주지사가 어떻게 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직접 그 투표로 통해서 통과를 시켰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정치인들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미주리주하고 미시시피주를 혼돈했었죠. 미주리주이고요. 이 메디케이드를
이제 통과시킨 주는 미주리주고 미시시피주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주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UNSC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UNSC 법률그룹,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 팍스뉴스와 인터뷰도 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전해드리고요. 어제의 그 선거 결과를 보면은 한마디로 그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떠한 그 흐름, 추세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의 그 예비 선거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뉴스에서 많이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한국 뉴스를 통해서 미국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크리스 코박이라는 캔사스의 그 정말로 보수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어디 선거 캠페인 할 때 뒤에 보면은 벽을 지어라, 뭐 이렇게 벽을 그 멕시코와의 장벽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데 캔사스에서는 이 사람이 공화당 예비선거 상원에서 이기면 이게 상원 의석이 민주당으로 갈 수가 있다. 너무나 보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공화당의 그 지도부에서도 이 사람이 아닌 다른 그 하원 의원을 지지를 했는데 크리스 코박이 졌습니다. 크리스 코박이 져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 공식적으로 그 공화당 예비선거니까 당과 당이 붙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그 지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래서 공화당은 안심을 할 수가 있게 됐죠. 민주당 후보가 12월 달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또다시 거의 그 없어졌기 때문에요. 민주당에서는 주 상원 의원이 나갔는데요. 은퇴한 팻 로버츠 그 상원 의원 자리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공화당은 캔사스주인데도 불구하고 레드 스테이트인데도 너무나 그 보수적인 후보는 안 된다 하는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 그 선거 한 가지 놀라운 것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굉장히 진보적인 액티비스트, 미국 사람들이 표현할 때 프로그레시브 액티비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코리 부시라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코리 부시가 20년 동안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일지구의 예비선거에서 이겼거든요. 그 윌리엄 레이시 클레이는 윌리엄 레이시 클레이보다도 아버지가 더 유명한데,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그 일지구 있었던 그 의석을 이제 이 코리 부시라는 뭐 이를테면 정치 신인과 마찬가지인데 그 당선이 된 겁니다. 2018년에도 도전을 했다가 졌어요. 그때는 20포인트 차로 졌는데 그것을 지금 포기하지 않고 다시 했다가 20포인트 차가 지금 2년이 안 됐는데 이 정도로 그 이긴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리 부시 같은 경우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강하게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그 인물이 이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서 버니 샌더스가 지지를 했었던 것처럼 유니버설 헬스케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높이고 경찰 개혁 같은 것 하는 거, 이런 것을 상당히 이 코리 부시는 그 강조를 그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제가 또 더 들려드려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나요? 한 가지가 더 있던 것 같은데, 네, 처음으로 이 주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 만약에 당선되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바이든 후보가 그 밀워키로, 위스콘신의 밀워키로 가서, 네, 여러분들께서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후보직을 받겠습니다. 후보로 해주신 것을 수락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안 간다고 그 하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이것도 역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조금씩 더 뭔가를 그 직접 대면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러한 그 기본적인 마인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글쎄요, 아마도 이 그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그 후보 그 토론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원래 후보 토론 예정일이 9월 달로 잡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먼저 그리고 공화당이 그 뒤에 마지막 8월의 마지막 주에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정 자체가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후보들이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9월이 오기 전에 후보 토론회를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민주당에서 수락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제 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뭐 그러한 것도 피할 겸 해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웬만하면 안 모이는 게 좋다는 뜻에서 그랬는지 밀와키로 가지 않고 후보를 수락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거의 확실하게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과 수잔 라이스 전 유엔 대사, 아주 국무부에서 오래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국가안보보좌관도 했고, 두 사람으로 압축되는 것 같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조 바이든 후보가 하지만 폴리티코를 포함한 많은 그 정치 전문 매체를 보면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카멜라 해리스를 많이 밀었는데, 카멜라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마구 비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 뭐 부통령이고 대통령 후보고 대통령이고 부통령 후보니까 직접 토론은 없다 하더라도 카멜라 해리스가 말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검찰 출신으로 아주 톡톡 쏘는 게 어떤 때는 정말 얄미울 정도로 잘하는데, 그래서 그 대통령을 공격을 할 수 있는 면에서는 카멜라 해리스가 되고, 반면에 이제 검찰대에 이제 지금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비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을 기소하지 않았던 약점이 있고, 그리고 수잔 라이스의 경우는 이 가장 무엇보다도 이 조 바이든 후보와 서로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래서 일했다는, 너무 잘한다는 이런 게 있지만, 역시 라이스도 벵가지 사건의 처음에는 이게 테러라고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정보가 잘못됐었던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나중에 밝혀졌는데, 말하자면 정보가 잘못돼서 부시가 이라크에 살상무기가 있다 하고 가서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이 처음에는 테러가 아니고 그냥 우발적인 그런 어떠한 그런 사건이었어라고 얘기한 것이 잘못됐었던 것이죠. 그 벵가지 문제를 공격을 받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두 후보로 굉장히 그 후보는 지금 압축이 돼서 다음 주에는 뭐 어떻게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문제고요. 민주당의 일이고요. 잠시 뒤에 지금 경제와 연관돼서 금값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한국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한 50% 정도는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돌발 변수가 무엇을 어떻게 쓰나미처럼 쓸고 갈지는 모르지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하나를 빠뜨렸네요. 아주 그 4인방으로 유명한 민주당의 하원 초선 의원, 미시거니 지역구인 라시다 탈립 의원이 조금 어려워 보였는데 그 자리를 어제 예배선거에서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4인방,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먼저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어요. 소수 인종이고, 그런 의원들이 전부 예비선거에서는 아직 치르지 않았는데도 아는 현역 의원도 예비선거에서 무난히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명 전부요. 특히 이제 라시다 탈립 같은 경우는 2명의 최초의 그 무슬림 의원 가운데 1명이었죠. 나머지 1명이 이란 오마르. 아마 다음 주에 선거가 있는데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뉴욕이 지역구인 16선 의원을 28살 때 물리치고 당선된 이 오카시오 콜테스는 아주 압승을 했고요. 또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최초의 그 주에서 흑인 의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 주 자체는 미주리 주고요. 프로그레시브한 액티비스트. 금값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 넘었어요. 뭐 2020까지 올라가고 하는 거 봤는데, 그것은 이제 베이루트에서의 그 폭발 사고 때문에 뭐 수십만 명이 옮겨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수천 명이 다치고 숨진 사람도 많고, 이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외부의 세력일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레바논
실제 레바논 자체에서는 사고다 이런 그 화학약품이 폭발을 해서 하고 나왔는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요소가 강해질 때는 안전한 그런 그 금을 찾게 되죠. 해서 지금 보면은 2020년이죠. 2005년, 2004년, 2005년도만 하더라도 금값이 온스당 500달러가 조금 안 됐습니다. 2010년도에 1000달러가 조금 넘었고 2015년도 그래서 2012년, 13년 이때는 거의 2000달러까지 치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1900까지는 갔다가 내려왔고요. 2015년도에 이제 1500, 600 해서 조금씩 이번에 올라가더니 지금 2000달러가 넘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문가가 볼 때는 18개월 안에 3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1년 반 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세계 중앙은행과 정치권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한 20조 달러 정도를 경기부양책으로 풀고 있는데 이자율도 낮추고 또 경기부양책도 하고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전략 전문가 마이클 위드머 씨가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점이고요. 해서 금값이 언스당 한 2,500달러까지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달러하고 항상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하고 하더라도 금값이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요즘 달러 가치가 많이 그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정말 이자율이 금값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자율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이요. 금값이 2,500달러 정도가 되면은 이자율은 그 평균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 빼면은 그러면 진짜 이자율은 마이너스 2% 정도는 된다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2018년도고 아니면은 2014년도에 마이너스 1.5%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금값에 따라서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 그렇다는 건데 결국은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상태로 가면은 18개월 안에 금값이 3,000달러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 저축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이번에 백투스쿨 때도 부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쇼핑을 한다고 하잖아요. 백투스쿨 할지 안 할지 몰라도 학교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리스트 빼고 다른 것 옷도 준비하고 가방도 준비하고 빈부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화이트 칼라들은 집에서 컴퓨터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고 그러나 밖에 나가서 손으로 몸으로 일해야지 되는 분들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벌이가 예전보다 더 신통치 않고 그런가 하면은 생산성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또 무슨 뭐 빚이 늘어났죠. 크레딧 카드 빚 굉장히 늘어나서 그 부분도 말씀 안 드렸는데 크레딧 카드로 몰기지 뭐 갚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에 경기부양책에서 몰기지도 그 실업수당 공화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요. 400달러를 12월 15일까지 하는 것처럼 모기지 안내도 퇴거 안 해주는 것, 그 기간도 12월 15일까지로 하자 하는 안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 헤드라인 하나만 전해드리자면 뉴욕타임즈가 100년, 150년도 넘은 그런 그 신문이 처음으로 프린트보다 인터넷으로 이제 그 구독료를 받는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받는 수입이 신문, 뭐 100몇십 년 동안 운영해온 페이퍼, 신문의 수입보다 많다.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즈라는 게 나왔어요. REELS라는 게 나왔는데 그냥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이제 업그레이드한 거죠. 이게 바로 틱톡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샀죠. 뭔가가 될 것 같다 하니까 싶으니까 해서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살 수도 있다. 대통령이 뭐 그거 오케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9월 15일까지만 한다면 그때까지 안 되면 미국에서는 그 틱톡 중국 회사 거니까 미국 사람들 감시할 수도 있고 쓰지 못하게 하겠어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아주 기쁘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체제, 이 운영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해서 이제 큰 거대한 손님들을 거래하면서 개인과는 멀리하고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도 갔지만 잃어버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애플이나 OS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쭉 나오면서 엔드로이드 등등 해서 그랬는데 다시 소셜미디어 쪽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들어갈 수 있어진 것이고, 그런데 페이스북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던 틱톡이 하던 자꾸만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을 뺏길 수 있으니까, 틱톡은 15초짜리 비디오 올리는 거니까 인스타그램 릴스를 통해서 뭔가를 업그레이드를 했겠죠. 업데이트를 하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인의 그 의사, 창의성 같은 것을 우리를 센터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서 페이스북이 그 인스타그램 릴스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의 이 틱톡의 그 CEO가 하는 얘기가, 케빈 그 메이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참 미국 대통령은 우리를 금지시키겠다고 하질 않나,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페이스북이 이거는 표절이다, 절도다, 표절하고 절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준비를 할 때부터 지난주에 나왔었잖아요. 그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가 의회에서 청문회를 할 때 미국 정치인들이 물어봤죠. 페이스북에, 아니 지금 페이스북이 틱톡을 표절한다고 하는데 표절 맞아? 라고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페이스북의 CEO가. 아무튼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이런 그 소셜미디어 같은 것도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그 사이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부분적으로 길을 못 펴고 있다가 살아날 수도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있는가 하면 페이스북처럼 지금 조치를 취하는 회사도 있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is going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going away라고 얘기를 했고, 사라질 것이다. will go away.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사라질 것이다. 앞서 뭐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라지긴 사라지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당분간은 그런 얘기도 했고, 아주 지금 좋은 상태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거의 면역이 됐기 때문에 학교는 오픈을 해야지 된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나이 든 선생님은 이 전염병 기간에는 학교에 오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역시 중국말 다시 했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보낸 이 나쁜 병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만약에 보냈다 하면 미국만 보낸 것 아니고 그 세계적으로 다 갔는데 그 대처하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은 올해 안에 개발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신이 개발이 돼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시나리오는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악시오스의 그 조나단 스완 그 기자와 리포러와 대통령과의 인터뷰인데, 어제 제가 코비드-19만 말씀드리고 많은 부분을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그 러시아가 그 탈레반을 시켜서 돈 주면서 미군을 그 살해하도록 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조나단 스완이라는 사람이 왜 주목받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대통령에게 그 전달되는 보고서를 쭉 읽고 나서 얘기를 해주고, 이거 읽으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어제 있었어요. 그 기슬레인 그 맥스웰이라는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그 어린 아이들과의 그런 문제, 여자친구고 어린 아이들을 대주고 있었다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좋게 얘기를 해요. 그가 앱스틴처럼 그렇게 그 숨지면 안 되겠다. 지난번에는 더 이 그 맥스웰을 약간 맥스웰을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얘기도 했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세계가 왜 이 남자를 이 인터뷰를 주목을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크리스 월러스 지지난주에 아주 잘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대통령 봐주게 하는 인터뷰는 그럴 필요 없고, 심지어는 ABC의 데이빗 뮤어까지, 지금 케이블 공중파 다 합쳐서 ABC 뉴스가 최고거든요. 이 최고의 앵커도 하지 못했는데, 조나단 그 스완이라는 이 사람 2010년부터 이 저널리스트로 일을 했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 프린트에서 신문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대통령이
코비드 사라지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미국이 제일 좋아. 뭐 제일 사망률도 낮아라고 얘기하면 어떤 북과 뭐에서 보면 자료를 보면 어떤 북과 어떤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봤기 때문에 그 같은 그 이슈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저는 어제 가장 그 놀라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존 루이스 의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조지아주에서 얼마 전에 장례식 치른 그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나 잘 몰라 만나보지 않았어 하니까 이 조나단 스완은 끝까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봤건 안 만나봤건 그 스토리를 듣고는 어떤 생각을 해? 하면 대통령이 또 그 사람 내 취임식에 오지 않았어. 내 연두 그 국정연설할 때도 오지 않았어.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다 제치고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대통령은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좋은 사람 그 사람 말고도 많아. 아프리칸 아메리칸 영웅에 대해서 결코 좋은 말을 하지 않은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유네시 법률그룹,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국TV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도 지난번에 대통령과 인터뷰했을 때는 실수하고 후회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